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네,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학 유튜버 연수유라입니다. 조혜준입니다. 근데 네. 남들 다 앞에 뭐 하나 하는데 본인도 뭐 하나 하세요. 네. 저는 다 남들 때려잡는 뭐 이런 거. 복서로 복서. 활동하는 복서로. 조혜준이. 아니 선수로 격투기 플라이급 격투기 선수. 네. 아니면 이제 링 네임 같은 거 있어요? 닉네임. 조복서예요. 전장의 복서. 지배자 조복서. 네. 오. 다음에는 제대로 전장의 지배자. 전장님. 네, 창피한 본인의 몫이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어수선하게 시작됐는데 원래 우리 네. 특징이죠. 네. 네, 원래 그랬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는 그 어수선함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정말로 전문가적인 방송을 듣고 싶으면 음흠. 없죠. 네. 네. 여기도 전문가거든. 네, 그러니까요. 네, 저 빼고 전문가. 네. 자, 이번 시간은 그 한 주간의 네. 밀리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도 함께 했으니까 네, 네, 네. 두 분이 그 생각했던 이슈들이 있으면 그 네. 부분도 한번 네, 언급을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자 도생이에요. 치고 들어와야 돼요. 네. 정글이구만 홍 이건. 필장님,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슈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방추위에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죠. 네. 거기서 치누크 우리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치누크 헬리콥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의결이 됐는데 네. 10여 대의 주한미군에서 들여온 중고기체는 빠졌어요. 네. 주한미군 주한미군 14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차별하는 그래가지고 건가요, 지금? 지금 주한미군?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빠진 거 아니냐, 뭐 이거 그때 또 바가지 쓴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바가지가 아니라고요? 바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릇인가요?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뭘 예. 하나 던지면 됩니다. 이럴 때 바가지 이렇게 던지고 팍 하면 되게 그림이 잘 나오는데 그죠? 네, 재밌겠다. 딱 깨지면 정말 비주얼이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좀 떨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갈까봐. 사실 수단이었군요. 그 부분은 결론이 거의 난 건데. 사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저가 볼 때는 뭐 이슈라고 할 것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14대에 대한 업그를 안 하는 이유들은 뭐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낡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네. 이제는 그 기체의 임무 자체가 그 14대를 저 제식명도 다르거든요. 네. CH-47N2로 표현해요. N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임무는 주로 후방에 공수와 네. 그다음에 그 물자 보급 네. 유류 네. 유류 유류, 같은 거 특히 유류. 예. 유류를 보급하는 그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기체 보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방의 전투 임무라기보다는 그렇죠. 후방 임무니까 굳이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전투형 환경에 맞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예, 없다. 사실 거기다가 예. 그 기체 장착한 엔진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 엔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누크보다 주한미군에서 들여온 중고가 엔진도 더 고성능이고 심지어 수명 연장 같은 것도 잘 받아가지고 기골 연장 같은 기골 것도. 상태도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명 연장 같은 부분에서는 덜 급한 기체가 주한미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해보고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면 사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근데 밀리터리 매니아 수준보다 네. 언론이 문제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모 의원실들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몰아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 다른 네. 예. 근데 여기 괜히 실명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또. 예. 뭐 그 바가지를 썼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이제 저희가 다루었죠. 네, 네. 예. 아니 기체당 58억에 주고 사왔는데 네. 지금 치누크를. 네. 그와 유사한 기체들을 내지는 뭐 신형 기체지만 그 기체가 대당 1,000억에 그렇죠. 팔리는데 800억, 네. 800억 정도에 팔리는데 뭐 58억 주고 사왔으면 굉장히 장사 잘한 거죠. 사실 그 정도 기체면은 아무리 짧게 써도 10년, 그쵸. 길게 쓰면 한 15년에서 2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체거든요. 그걸 58억이면은 뭐 잘 쓴 거죠. 거의 강탈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 제가 청취자 예.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일반 그 항공기들은 그 굉장히 그 공기 역학적으로 기체 피로도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회전익기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고속으로 그래서 날 일이 없으니까. 예, 저도 이제 민간의 그 헬기 그 항공 쪽 개통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면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100년 심지어 그 기골들을 갖다가 보강을 제대로 제때 해주면 100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CH-47 그 지금 그게 뭐 86년 85년에 롤아웃된 거라고 해도 네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만났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주한미군사를 벤달하고 얘기를 한 거다 이게. 그때 벤달 사령관이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금액이나 그런 거의 문제보다도 밑에 사람들 그거 어차피 중고로 주는 건데 그냥 대충 내주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정비할 건 정비하고 엔진 뭐 그렇죠. 부품 같은 거 잘 챙겨주고 최대한 신경 써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마치 바가지 쓴 비리인 양 그렇게 묘사는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사실은 언론이 만약에 취재를 하게 될 때 이거를 이제 정확히 크로스 체킹을 하면 사실은 오래 걸릴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당사자들 확인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건 두 가지잖아요. 정말로 몰랐거나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거나 전자 둘 다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보도가 나가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설명을 우리 그 육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연례대를 업그를 안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수긍이 가는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아들으시겠지만 네네. 또 우리 오늘 참여하신 두 분은 이 치누쿠 하니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저 격투기 선수 닉네임 중에 치누쿠 있나요? 오늘도 네. 격투기. 네네. 치누쿠 선수는 모르겠네요. 치누쿠는 그 잠깐 설명드리면 그 헬기인데 네네. 블레이드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그 똑같은 블레이드가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그 가동이 되는 그런 네, 헬기. 정글 같은 곳에서. 그렇죠. 그 헬기에 제식명이죠. 제식명은 그 CH-47이고 그 헬기를 이제 일명 일컬어 치누쿠. 치누쿠란 말은 뭐 우리 그때 시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디언. 네. 원래 미군은 그렇죠. 헬기 이름에 이제 인디언들을 부족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파치라든가 네네. 뭐 코만치, 뭐 취소했지만, 네. 이로코이였죠? 네, 그렇죠. 그 격투기 하면 장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장비 중에 가장 비싼 건 어떤 장비인가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글러브도 비싸고 네. 미트도 비싸죠. 글러브는 그 가격이 글러브라고 부르나요? 이걸 이제 그 격투기 네. 손가락이 나오는 그 핑거 글러브 같은 핑거 거죠? 글러브랑은 또 다르고. 네. 또 샌드백은 얼마 정도 하나요? 샌드백도 제일 그냥 비싼 거는 100. 진짜요? 그거 한정 잘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미트는요? 미트는 얼마 안 해요. 그래 많아도 50 정도? 그래서 50만 원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네. 인터넷 주문으로 하면은 그냥 1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외가 비싼 거죠. 해외가 이제. 글러브는 그럼 글러브는 15만 원에 제일 비싼 거는 또 30이 넘어가지만서도 네. 15만 원에 저는 15만 원 거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장비가 가격이 비싸면 비싼 값을 하나요? 네, 진짜 가죽이 틀리니까. 네네. 근데 그걸 자기가 맞진 않잖아요. 네? 자기가 쓴 글러브로 자기가 맞진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는 상대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네. 미트 칠 때나 네. 백 칠 때 네. 확실히 틀려요. 소리라든지 그 네, 느낌이. 총도 다르지 않나요? 총은 많이 안 써봤어요. 저. 총도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네, 뭐 총도 다른 걸 쓰다. 달라요. 예. 비비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무게도 가스를 얼마나 있고. 채우느냐. 네. 네. 지금은 이슈 시간이에요. 또 CH-47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다른 또 뭐 이슈가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K11이
저번에 다뤘나요? 저 K21을 드디어 다뤘죠. 갔습니다. 예, 예, 네, 예. 그거 갔고 그건 근데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한번 편찬이 SNS에 이제 예. 그래도 그냥 이 기술 자체를 사장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기술 이용해서 이제 그 뭔가 다른 하자. 장비를 해보자고 하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실 네. 제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군도 일반 보병의 조준경도 거리 측정해가지고 탄도 계산하는 사통장치 개발에 나섰어요. 우리도 기왕이면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연구는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죠. 그 조준경을 만드느라고 기술은 습득이 된 상태죠 지금.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조준경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탄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 조준경도 문제는 있는 게 네. 해당 업체에서 내구성을 참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아, 하지만 최소한 그렇죠. 관련 기술은 확보를 했으니까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총 사통장치도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디펜스인가 어디에서 40mm 신형 유탄 조준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봤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K11의 기술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건 미사일, 그건 유도무기랑 좀 다르고. 다른 건가요? 예, 예.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럼 예. 이제 LIG 넥스원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러면은 이제 유탄 발사기 어떻게 되면 K11은 총이 달린 유탄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칠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그 지금의 유탄 발사기를 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유탄 발사기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네,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스탠드 언론과 소총의 결합한 언더배럴 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미군의 M320 같은 거를 네. 하나 개발해야 되는 게 이미 우리도 소총이 K2C1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소총에 달려 그래도 기왕에 레일에 달 수 있게 해가지고 어느 소총이라도 그냥 끼울 수 그렇죠. 있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유사시에는 그냥 떼서 예, 쓸 혼자 수 쓸 수도 있게 하고 네.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거 아니고 지금 그 수년 전부터 네, 그 네. 계획돼 있고 그런 그 뭐 업체나 이제 관계자들은 그런 설계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중폭발 기술 같은 경우도 단발 같은 경우는 폭발할 위험성이 좀 덜한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중폭발 유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40mm인데 위력을 좀 높이고 사거리도 연장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탄 개발이 좀 추세라 우리도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유탄 발사기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네. K101은 네. 탄이 길어지면 못 넣어요. 그렇죠. 이렇게 슬릿이 앞으로 당겼다 뒤로 그렇죠. 앞뒤로 들어가는, 바뀌어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서 옆으로 꺾여서 열리는. 네. 그래서 탄이 좀 길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즉 우리 예. 유탄 발사에도 그 추세를 따라야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뭐 참석하신 그 제가 밀리소녀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밀소요? 네. 저 생각보다는 그 점점 줄이고 밀리계를 많이 알고 계신데 네, 네. 뭐 그 새롭게 뭐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궁금한 점이나 이슈나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택티컬 웨어를 양산함에 있어서 전문가를 만들겠다고 국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든 것을 들었거든요. 네, 노원 네, 네. 일자리 창출센터. 아, 거기서 그렇죠. 네, 들으셨죠. 아니 그래서- 참 갑갑한 게 그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저기 재봉 같은 단순 기능을 가르치면서 그거를 빌려와서 지원을 더 받으려는 그런 정도의 택티컬이라는 말을 꼼수였죠. 사실 그게 진짜 진지하게 어떤 전문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면 그거 정말 욕먹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의도를 떠나가지고 좀 너무 이 밀리터리 택티컬이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실은 뭐 태상호 기자 같은 경우라든지 제가 아는 전문가들은 사실은 모르면 모른다. 그다음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이 아니었다라고 딱딱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알면 알수록 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섣불리 얘기하지 맞습니다. 못하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뭐 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게 어느 업계나 다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있는 공학 쪽도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자기주도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네. 사업을 따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예. 그래서 그거를 딱 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워딩이구나 하고 제가 근데 느꼈어요. 똑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하고 드론 묻으면 일단 돈이 나와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맞아. 정말 그걸 용어는 참 잘 갖다 붙여. 뭐 그렇죠. 아미 타이거, 아미 뭐 타이거 이런 거. 참. 근데 뭐
실질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걱정이 앞서요.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근데 문제. 워리어 플랫폼도 그렇고 참 걱정부터 없으네요 지금은. 처음에는 네. 좋게 봤는데 되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플래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도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제대로 안 그게 들어가는 정상 겁니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워리어 업주가 사악하기 때문에 곧 잘 될 것 같아. 네. 아, 진짜 돈 많이 버는 악덕 사업주 되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네. 예.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도 네. 그 최근인지는 모르지만 나온 이슈가 이게 군복이랑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 다니면 안 네, 된다는 네, 게 네. 있어요. 아, 유사 근데 그거는 군복, 네. 다행히 네.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진짜 현역 군복. 현용 군복 훔쳐나와서 입고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 제작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누가 괜찮을 봐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역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는 정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군복. 네. 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패턴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점점이 찍혀 있는 뭐 거. 아. 그런 거 얘기는 입힘 그런 플렉탄. 거는 괜찮죠. 네, 플렉탄. 플렉탄. 예. 그러니까 원어 발음대로. 네. 플렉탄인가요? 플렉탄. 아, 네. 똑같구나. 아, 굉장히 한국어도 잘 못해서. 네. 네. 주눅이 들어요, 일단. 외국어 나오면.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이 하는 사업들을 약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100년 대계고 국가의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뼈대를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어떤 소위 그 업자 입장에서의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부안해동해서 네. 그런 걸 그 일벌백계하거나 내지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차단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좀 답답함이 아직은 더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많이 또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업자 입장이라고 해도 사실 바가지를 쓰인다 쳐도 최소한 그 바가지를 군에서 쓰기에 적절한 물건의 바가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 명품 샀는데 그 명품이 바가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품은 남습니다. 100만 원제 150만 원 정도. 근데 네. 문제는 1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그러면 정말 이해가 완전히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그 우리나라는 그 방위사업청에서 그 원가를 산정할 때 네. 너무 박해요. 너무 아, 막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악습이 나오고 그 거짓이 나오고 네. 눈속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라든지로 나오는 여러 군데 출연을 하는데 출연료가 좀 묘하게 차이가 나요. 이제 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데가 출연료가 조금 많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2번 볼 거 3번 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조금 안 되는 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같은 고급 인력이? 뭐 이러면서 이제 3번 볼 거 2번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하죠. 최근에 그래. 김수미 씨가 또 사이다성 발언했더만.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출연료라든가 강연비가 약간 책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더 심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은 잘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공직에 계신 분이 돈을 못 받아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취미 오. 특기가 이제 틈새 시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일단 일반 출연자나 아니면은 강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 금액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아직. 아, 신기한. 네. 그런 거라서 오늘도 초등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다 왔어요. 초등학교. 너무 부럽네요. 네, 초등학교 가서. 근데 초등학생들이라고 노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게. 초등학교 가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2가지. 얼마 가지. 벌어요? 아, 진짜요? 얼마 맞아요. 벌어요? 네. 아. 그다음에 오, 신기하다. 또 하나는 아저씨 장가 갔어요. 어. 네. 그래서 왜 장가 안 갈 거 같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글 쓰는 사람은 가난해서 장가 못 간다 그랬어요라고 해갖고. 많이 벌지 않아요? 네? 글 쓰는 사람 많이 벌지 누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아등바등 하면서 하는데 아마 저기 악덕 사업주보다 못 볼 거예요, 제가. 아닐걸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슈 시간입니다.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뭐냐면 이슈. 네. 뭐냐면은 이런 저희도 부정적인 얘기를 이슈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뭐 좋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참 답답하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놀러 왔는데 놀러 온 사람 입장에서조차도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날 정도면 진짜 전문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슈에 제발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또 한번 해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 탄도
미슬 네, 탄도 네. 미사일이라고 네. 이제 밝혔지만 불상 발사체. 불쌍의 발사체라는 게 저는 네.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불쌍히 날아간다. 발사체였고. 정말 불쌍했어요. 돌려 말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냐 네. 아니냐 갖고의 이제 밀리계에서는 그런 논란이 좀 있고 있고요. 그러면 이스칸다르면은 우주전함 V5로 타고 아, 가야 그게 참, 참, 예. 이스칸다르 다 아시듯 그 SS-26 그 러시아의 강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그렇죠. 예. 네. 이건 진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패트리엇 미사일로 네. 방어를 못 한다라는 언론에서 너무 섣불리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아무것도 해명을 안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슈 시간에 한번 해명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럼 결론만 해서 요격이 불가능한가요? 요격이 가능하죠. 네. 패트리엇 3의 요즘 최신형 MS-2랄까 네. 또 그 전에 CRI 탄들은 그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낸 것이 이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교전 가능한 그 고도에서 변형된 그런 어떤 비행을 하더라도 격추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실제 그런 이스칸다르급의 미사일이냐 그게 형태는 비슷해요. 그렇죠. 발사기 형태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예, 유명한 유영원 군사세계에서도 네.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아닌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죠. 절대로. 파동포가 있어야 아닙니다. 네. 네. 쉬운 기술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에 전력화가 되죠. 패트리엇 3 MS-2 110발을 들여오는데 네. 그 이전에 CRI 탄도 들어오는데 CRI 탄 들어오고 이제 그것까지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상층부는 이제 저격을 대공 방어를 네. 못 하더라도 하층부에서 그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도 방어를 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이 꼭 맞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또 왠지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네. 많아요. 왠지 믿음이 가네요. 그렇습니까? 네. 헤드폰 쓴 사람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할 때 항상 이거 안 쓰면 이렇게 목에 걸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좀 있어 보이죠? 네. 네. 목이 짧아 보이는,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정 작가님 너무 재밌으십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 주마다 네. 새로운 이슈들이 많은데 좀 가벼운 이슈들 네. 그런 것들 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 탈영한 병사. 아하. 독일 뉴스에 떴더라고요. 진짜요? 네, 참.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벤져스 진짜냐? 보냐고. 네. 불행히도 진짜입니다, 참. 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렇죠. 보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참 붙잡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각오는 했고 탈영하지 아마 않았을까 그렇죠. 싶고요.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러면서. 인생은 아니구나. 네. 조금 더 근무하면 되죠. 그죠?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래도 영화 스포 안 당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 귀중하네. 그건 편하네요. 네. 군대에서는 고참이 그냥 전부들 얘기했잖아요. 스포 안 당하고 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냥 스포를 이제 확인하고 봐요. 네. 전 못 봤어요, 아직 네. 결국은. 저도 못 봤습니다. 참 안 봤어요. 서글픕니다. 네. 그죠? 저는 이제 남들 다 보는 영화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왠지 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절름마리가 범인이죠? 아니요, 그 스포- 6번째 남자가 범인이에요. 그렇군요. 예.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판사가 범인입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은 이슈 시간입니다. 자, 이슈를 얘기했더니 결국 글로 또 샜네. 네, 스포. 그렇죠. 중요한 이슈였어요. 독일 언론에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이슈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어벤져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탈영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탈영이 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네. 제 기억에
그 전방에 근무할 때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너무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태권도를. 왜냐면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이게 우격 따지면 될 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서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20대 때 이미 다 뼈가 굳은 사람을 네. 억지로 다리를 도복근으로 당겨서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훈련을 하다가 탈영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이제 뒷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쫓아갔는데 절벽 끝 같은 데 가니까 얘가 이제 막 저항을 한다고 바위돌을 이렇게 뽑아갖고 오면 막 던져버린다고 막 이성을 잃고 예, 그래서 다독거린 거죠. 태권도 안 할 테니까 내려놓으라고. 돌을 내려놓고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뽑힌 돌이 좀 흔들리니까 이거를 치우자고 했는데 4명이 들어도 그 돌을 못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돌 좀 치워 그래서 이게 돌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만큼 사실은 그 고통스러웠던 거죠. 얼마나 싫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가 다리를 찢을 순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한테 사실은 그죠. 네. 그렇죠. 뭐 탈영도 그 한 2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도가 됐는데 네. 작은 이슈죠. 근데 이 탈영이 됐을 때 그 전문적으로 사실 공식적으로 이 탈영에 대비해서 탈영병을 이제 그 잡는 네. 그런 임무를 띠는 부대가 군탈조가 있어요. 있죠. 네. 그런 군탈조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 아주 유명한데 여기 아시는 분 있으세요? 홍 편집장님? 누구죠? 어느 부대인가요? 어느 부대더라? 어느 부대인가요? 헌병 특임대 사실은 아니고. 707입니다. 707 원래 그거였지. 예, 원래 이제 그 FM 교보에 나와 있는 그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야, 어벤져스 보려고 타령했는데 딱 나오고 극장에 나오니까 707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근데 사실은 무장 탈영 한정입니다. 예, 무장 탈영 한정이고 네, 그런 네. 지금 보도됐던 한 2건의 그런 탈영은 이제 무장 탈영도 아니었고 그것은 이제 솔직히 뭐 아무리 군인이라도 총 없으면은 그냥 뭐 청년이죠. 뭐.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이 방송을 듣는 그 장병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힘들고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좀 참고. 왜냐면은 그 타령을 하면은 인생이 그때부터 더 꼬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상당히 꼬여요. 다른 거는 이렇게 뭐 공소시효 있고 이래서 십몇 년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이건 국가군 장관이 매년 복귀 명령을 내려서 그렇죠. 심지어 30년 있다 붙잡힌 사람도 봤어요. 아이고.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옥에 있다가 그 남은 복무 기간 다 채워야 돼요. 또 채워야 돼. 그러니까는 저기 자기 아들뻘 된 이제 군인들이랑 같이 이제 복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건 둘째지고 30년 동안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 돈도 제대로 못 받아, 가족이랑 연락도 못 해 이러니까 뭐 이게 인생 전체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거죠. 탈영병 중에 전설이 그 데이빗 젠킨스였나? 그렇죠. 미국으로 넘어간 아저씨. 좀 북한으로 넘어간 아저씨. 네. 주한 미군인데 북한으로 탈영했어요. 너무 웃기죠. 네. 북한이 더 안 좋지 않나? 이슈하니까 또 생각나게 60년대. 네네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 돼. 네, 각자 고생해야 돼. 국방부 페이스북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글 올라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봤어요. 정말 암 걸릴 것 같았어요. 네, 저 왜요? 그거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림체도 너무 얄밉게 그리시고 정말, 예. 아니 뭐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 됐을 때하고 민간인일 때를 비교하면서 군인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한 누가 건데. 그래요? 약간 억지로 정말 군대를 억지가 좋아하고 하든 뭐든지 좀 그냥 무리수를 두면 안 그래서 돼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네. 홍보 출신의 그 위관급 장교들은 그렇죠. 좀 인지를 많이 하는 네, 편인데 영감급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변하더라고. 영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이 또 다양한 또 이슈들을 그렇죠. 또 네, 네. 주셔가지고 오늘 그 이슈 재밌었습니다. 이야기가 뭐 네.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또 시간이 또 우리가 또 네, 시간이 아쉽네요. 참. 네. 또 여기서 또 맞춰야 될 시간이 또 네, 없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슈 더 따끈한 이슈를 그죠, 한번 네. 나눠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